여러분 KDI 이러면 국책연구기관이잖아요. 예, 이 대한민국의 싱크탱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예, 정확하게 풀네임은 KDI가 한국개발연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이름에서도 드러나죠, 여러분. 한국개발연구원이란 이름에서도 그만큼 말입니다. KDI는 대한민국의 천재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싱크탱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KDI가 여러분 보세요. 경제 양대 축인 수출과 내수 모두 문제다. 이렇게 KDI의 경제 동향에서 보고서로 냈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정부마저도 우리 경제가 침체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러잖아요. 정부는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경제가 심리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긍정적으로 가져가면서 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작동시켜내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못해요. 물론 정권이 교체해서 경제가 나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KDI 같은 경우는요. 학자적 양심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그런 집단이 자칫 말입니다. 연구 보고서를 해바라기처럼 썼다가는요. 영원히 매장당할 수도 있는 그런 학자들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저는 그렇게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KDI의 8.15 경제 동향을 보면 수출 내수 모두 문제다고 지적한 것 이거요. 굉장히 저는 우리가 유의하고 주목해야 될 사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실제로 말입니다. KDI는 콕 집었어요. 뭐 무역 적자 뭐 이렇게 막 짚지도 않고요. 무역 적자가 심각해. 수출 적자가 심각해. 그래서 우리 경제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안 집었습니다. 아예 콕 집었어요. 콕. 아주 세부적으로. 지금 중국 수출이 폭망했지 않느냐. 대한민국 수출에 거의 말입니다. 거의 25% 가까이. 지난 상반기까지는 23.4%였습니다. 중국에 수출합니다. 중국에. 여기에다가 홍콩을 통해서 우회죽으로 수출하는 것까지 따지면 여러분 30% 가까이 돼요. 홍콩에도 한 5% 이상 수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대중 무역 수지가 지금 5월에 10억 9,900만 달러, 6월에 12억 1,400만 달러, 그리고 7월에 5억 7천만 5억 7천만 달러 이렇게 적자가 나니까 아예 KDI는 콕 집어서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이것 때문에 수출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실제 말입니다. 대중국 일평균 수출 증가율이 6월에는 8.3%였거든요. 그런데 7월에는 1.6%로 추락합니다. 1.6%. 반면에 말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지역의 일평균 수출액은요. 16.8%에서 오히려 18.2%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드는 것 이것이 결국은 우리 수출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결국 수출에 대한 적자 또 좀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수출에 대한 재앙 뭐 이렇게까지도 지금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실제 지금 KDI가
콕 집은 거 맞죠? 틀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콕 집은 게 있습니다. 이번엔 내수입니다. 내수. 소매 판매가 지금 장난 아니다 이거예요. 예, 실제 짚었는 것처럼 2021년 1월에 예, 소매 판매 이게 소비거든요. 결국 마이너스 1.9%입니다. 2월에 0.1%로 올라서더니 3월, 4월, 5월, 6월 4개월 내리 마이너스예요. 지금 6월 달에는 마이너스 0.9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 이것은요. 예,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비싸서 안 열어요. 또 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자 내기 바빠서 쓸 돈이 없어요. 이게 지금 KDI가 분석한 겁니다. KDI가. 결국 말입니다. 수출도 내수도 망가진다는 거예요. 수출도 내수도. 지금 KDI 전망입니다. 이게. KDI. 이렇게 되면 여러분 기업이 설비 투자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수출이 망가지고 예, 내수가 망가졌는데 기업이 어디 팔려고 설비 투자합니까? 그러면 기업의 설비 투자도 그만큼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예, 쪼그라들 수밖에. 그러면 경제 성장을 좌지우지하는 요소 세 가지. 세 가지가 수출, 소비, 내수예요. 그중에 내수가 말입니다. 45%에서 50% 정도 차지합니다. 수출이 한 40%에서 45% 차지합니다. 그 다음이 설비 투자인데 예, 그중에 가장 큰 내수와 수출이 고꾸라진다고 하면 우리 경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 경제가 하방 압력이 더 커진다. 지금 KDI는 그렇게 썼습니다. 하방 압력이 더 커진다. 쉽게 말하면 침체한다는 거예요. 침체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딱 끄집어낸 게 이거예요. 소비자 심리지수 떨어지는 거 보라. 100이 기준인데 7월에 86까지 떨어졌다. 이게 100일 때 소비자 심리지수가 긍정도 부정도 낙관도 안 한다는 분위기인데 예, 긍정도 부정도 없다는 분위기인데 100에서부터 86까지 떨어지면 경제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를 부정적으로.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앞으로도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지금 탄생하고 나서 중국은 알게 모르게 경제보복을 하는 듯한 분위기가 깔려 있거든요. 사실 통관보복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옛날에 3주나 4주면 통관했던 것이 지금 6주나 8주가 걸리잖아요. 이게 통관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예, 이게 바이어하고의 약속을 어길 수가 있습니다. 바이어하고 납기라는 것은 바이어하고 약속은 납기인데 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만약에 납기를 어기면요 바이어들은 수출선을 바꿉니다. 예, 수출선을 바꿉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납기를 어기면 최악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의 통관이 그 정도 걸린다 그러면 이거는 이미 보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예, 그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내수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무너지면 결국 말입니다. 최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KDI는요. 예, KDI 원문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6월에는요. 경기 회복세 약화 이렇게 썼습니다. 경기 회복세 약화라는 것은 회복이 되긴 되고 있는데 덜 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러던 것이 7월에는요. 경기 회복세 제약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경기 회복세 제약이라는 것은 회복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더 강해졌죠. 더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8월에는요. 이 경기 회복세하고는 아예 이제 상관이 없어지고요. 경기 하방 압력 가중 이렇게 표현했어요. 경기 하방 압력 가중. 결국은 점점 부정적인 표현이 지금 써지고 있는 거고요. 이 부정적인 표현이 결국 우리 경제를 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지표로 본 우리 경제는요. 예, 수출이든 내수든 투자든 심상치 않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현실입니다. 물론 고용이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고용도 떠드다 보면 결국 말입니다. 결국 세금으로 만드는 고용이라서 결국 그것도 진짜 고용은 아니다. 가짜 고용이다. 가짜 일자리만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결국 말입니다. 정부마저도 경기가 더 꼬그라질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